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가정주부이며 이 채널을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고동창과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좋아하던 오빠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의 인연은 1990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창 입시로 바쁜 상황이었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비밀 과외로 영어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과외가 불법이었기에 다들 내색 않고 몰래 대학생에게 영어, 수학 같은 중요 과목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요. 저와 제 친구는 매주 2번씩 친구의 집에서 대학생 오빠에게 배우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아주 좋은 대학을 과 수석으로 입학했기에 우리가 매달 그에게 갖다 바치는 수업료도 제법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과외 오빠가 내주는 숙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갖고 학교 성적도 최대한 잘 받으려고 애를 써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편에는 그 오빠에 대한 사랑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빠를 저의 롤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고 열심히 실천을 해서 그해 가을에 모의고사에서 전국 등수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해 겨울에 학력고사를 치러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어 제가 원하는 학교이면서 그 오빠가 다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빠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해야지 했는데 이미 한 발 늦고 말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친구가 오빠와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역시도 저와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입학했기에 오빠까지 우리 셋 다 매일 얼굴을 보는 상황이 되었고 더구나 친구는 이미 입학 전에 커플인 듯이 오빠와 아주 친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배신감이 몰려왔고 제게 일말의 이야기도 없이 둘이서 그런 사이가 된 것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친구와 조금 서먹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 역시도 자신이 실수한 것을 늦지막이 알게 되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와 어색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오빠와 제 친구가 둘이서 계곡으로 캠핑을 간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집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가 문득 전화해 와서는 저도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겨우 안심이 되어서 그러겠다 하고는 다음날 바로 약속 장소로 배낭을 메고 달려나갔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즐겁게 나왔다가 제가 둘 사이에 낀 것을 알고는 기분이 몹시 상한 듯 했고 저는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왔다 싶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텐트 2개를 치고 코페를 꺼내서 밥을 해먹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친구는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꽤나 야한 옷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언제 선보일지를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둘 사이가 아직은 그저 친한 친구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이번 기회가 저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싶어서 여성 잡지에서 본대로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친구가 배탈이 나서 알아누웠기에 오빠와 저는 가져간 비상약을 먹으라고 주고는 그녀가 잠들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친구와는 그저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친구네 집은 아버지가 꽤 엄격하시고 오빠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더구나 오빠의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빠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는 누나 손에서 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에도 굴하고 오빠가 그 좋은 학교를 들어갔음에도 세상은 그다지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우리 집은 오빠를 충분히 받아들여줄 거란 확신으로 그의 마음을 그날 제가 훔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 옆 텐트에서 아파 누워 자고 있었고 우리는 나머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른한 기분에 취해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오빠는 저와 연인으로 발전했고 제 친구는 우리 사이를 이미 짐작한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어정쩡하게 두 여자 사이에서 오빠는 더블 데이트를 하는 동안 저는 친구가 오빠와 결혼까지는
절대 못 간다는 확신으로 느긋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친구는 저와 달리 조금은 초조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러서 오빠는 결국 제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친구가 임신을 하면서 결국 집에서도 허락을 얻어냈던 것이고 저는 그 김에 한 발 물러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친구와는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도 제게 친구와 오빠의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애써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난 최근에 친구가 저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내어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빠와 친구는 결혼 후 서너 해를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오빠에게 다가온 정신착란 비슷한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들을 몹시 힘들게 했고 폭력 성향이 날로 강해졌으며 정체불명의 압박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져 가정경제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우선은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오빠도 자신과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아 했기에 그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억지로 우겨서 오빠와 사귀기 시작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자신의 모력으로 임신을 하고 이 일을 계기로 부모님을 어렵게 설득해서 한 결혼이었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청소년기부터 좋아했던 사람에게 매달려서 결혼까지 감행했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경쟁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전교 1, 2등을 서로 다투던 사이였고 저 역시도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친구는 알 수 없는 경쟁심이 발동해서 어떻건 오빠를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였죠.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공부하던 그때처럼 우리는 사랑에 동일한 대상을 두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실패했던 것을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 후에 오빠는 이리저리 떠돌며 살다가 지금은 산속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 합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누나와 형들이 그를 경제적으로 돌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 친구도 예정 때문에 간간히 요양비를 내주고 있고 한 번씩 들러보기도 한다는데 그는 이제 이전의 사람이 아니게 변했다는군요. 두 소녀에게서 동시에 흠모를 받았던 행복한 청년, 이제 그는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준 채 세상 어느 구석에서 천천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를 만나러 가봐야 하나 어쩌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둘이서 계곡에서 나눈 그 밤의 일들로 저는 평생을 애틋한 사랑의 추억으로 가슴 아팠고 제가 친구에게 졌다는 것에서 패배감을 느꼈는데 결국 우리 셋 다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다는 생각만